네, 이번 유형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학 1을 배우면서 지금 삼각형의 활용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따로따로 해서 계속 공식을 썼다면 이제 정말로 좀 어려운 문제들은 뭐예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둘 다 활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요? 두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도 써보고 그 상황이 주어질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둘 다 법칙을 쓸 건데 상황적으로 어떤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 예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문제 2007년 3월 학평 27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R이 1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미 뭐예요? 반지름 길이가 R이 1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변 2개와 각 코사인이 나왔네요. 그랬을 때 16 라지 R을 구하라는 얘기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두 변과 각이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얘와 그리고 코사인에 두 변과 기인각에 대한 코사인. 이번에는 요 정보를 읽고 무슨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해당하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값을 알아야 돼요? 사인 값하고요.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지금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의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코사인 A를 사인 A로 좀 바꿔줘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이 나왔죠? 그러면 얘가 원래가 뭐예요? R분의 X잖아요. 우리 사인은 뭐예요? R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A는 R은 마찬가지 5가 될 거고요. X값은 뭐가 돼? 25에서 9를 빼는 거니까 4가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다. 사인 값을 빨리 구해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BC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무슨 법칙? 그렇죠.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죠. BC의 제곱은 25 더하기 36에 마이너스 2B 2 맞죠? 요거 BC에서 코사인 A가 되겠다. 얼마? 5분의 3이 되겠다. 좋아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계산만 해볼까요? 얘가 지워지고요. 그러면 25 더하기 36에 요거 계산 66에 36이니까 얘가 딱 지워지니까 25만 남겠다.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얼마다? 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뭐야? 실제로 요 변의 길이는 A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스몰 a가 되니까 얘가 a가 되겠구나. 그러면 sin A와 A가 주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사인 법칙을 통하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계산하면 sin A분의 A는 2R이다. 그럼 sin A는 5분의 4. 스몰 a는 5가 될 거다. 됐죠? 그럼 얘가 2R인 거죠. 됐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요게 얘가 넘어가니까 여기가 5 곱하기 5니까 라지 L은 4분의 25가 되겠다. 2R은 4분의 25. 됐죠?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는 몇 R을 구하라 그러냐? 16R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총 얼마를 곱해야 돼요? 8을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곱하기 8을 하게 되면은 2니까 얼마? 50이 되겠다. 됐죠? 자, 보세요 다시. 선생님 어떻게 했다고요? 반지름 길이가 R이 1에 내접하는 삼각형 주어지니까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 2개와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또는 사인이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각 하나가 나왔을 때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이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그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 변의 길이만 구하면 해당하는 사인 값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통하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충분히 연습했으며 충분히 되는 과정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문제들, 이제 활용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잘 푸셔야 돼요. 이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도 수능, 이런 수업 문제에서 나온다면 거의 29번의 도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꼭 여기 유형을 학생들이 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